인공지능 시대에 왜 포디프레임이 필요하냐? 자, 포디프레임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많지만 뭐 사고력도 키우고 집중력도 키우고 공간지각 능력도 키우고 또 소근육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지만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저도 섬뜩할 정도로 놀랄만한 기술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인공지능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인간들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여러 교육 자료들을 보면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얘기하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렇게 막 크게 다르다고 보진 않는데 어찌됐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남들이 하는 생각 말고 나만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깨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만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영상에서 봤는데 이 창의성도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축구공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축구공 만드는 수업. 그래서 이제 이 오각형 12개를 모아가지고 이어붙이면은 이렇게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가 되는 이 축구공, 프로그램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축구공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그럼 애들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 다 만들면. 무조건 던집니다. 막 던지고 놀아요, 그냥. 선생님 맞추고, 다른 작품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맞추고, 그리고 찢어요! 이거 막 찢어! 뜯어! 막 망가뜨려. 그런데, 어떤 애가 하루는 이 축구공을 만들다가, 선생님! 바퀴요! 이러는 거야, 바퀴. 무슨 축구공이 바퀴가 되냐 했더니, 갑자기 축구공을 쫙 짜부시키더라고. 이건 좀 작아서 잘 안 되는데, 바퀴 이러는데, 이게 무슨 바퀴냐 했더니, 갑자기 얘가 축구공을 이렇게 짜부시키더니,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보이세요? 원래 축구공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축구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야, 지가. 짜부시켜가지고, 막 앞으로 가게 하는 거야. 원래 축구공의 모습, 짜부시켰어. 근데 이렇게 쭉 굴러가는, 접히는 축구공도 되고, 바퀴도 되고. 근데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옛날에 뉴스 영상에서 봤는데,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종이접기 원리를 이용해서 그때 여러 가지 험지나 우주 탐사에 활용할 그런 접히는 로봇 바퀴를 제작했다, 만들었다 하는 그 뉴스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그 초등학생은 그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님만큼 엄청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교수님이 하신 그 생각의 과정과 우리 학원의 그 아이가 한 생각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링크를 시켜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게 진짜 창의성이거든요. 창의성은 절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보면서 막 수업해보면 느끼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해봐, 만들어봐 하면은 작품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빨대에 꽂고만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빨대 막 꽂고 나서 선생님 잡초! 이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근데 몇 번 이렇게 설명서 보고 만들어보고, 이 교구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과학, 공학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적용해서,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포디프레임 작품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포디프레임 창작품 잘 만들어가지고, 무슨 팔아먹을 거냐, 이걸로 전공 삼을 거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의 과정들을 훈련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필요한 전공 지식을 쌓았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잘 링크시켜서, 잘 활용해서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저는 어렸을 때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문제 풀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적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입시학원이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중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됐으면 저희
학원 보내지 마세요. 입시학원 막 보내세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지식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진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수 있는 역량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창의성을 어른이 돼서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럴 만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이미 뇌가 굳어버렸어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저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에요.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창의적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의적이기도 한데 애들은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그냥 엉뚱해.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유용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 아니에요. 엉뚱해요. 엉뚱해. 근데 그 엉뚱함을 잃지 않고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입력시켜주면 그 엉뚱함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